오늘 국민이 묻는다는 사실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질문자를 선택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될수록 많은 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질문자 1인당 질문은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선정하시죠. 예. 예, 제가 이게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까 이제 오면서, 오늘 미식이, 엄마 아빠가 미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우리 미식이 엄마 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요? 마이크 받으시고, 일어나서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9월 10일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9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 박초희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혜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와 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하원 차량을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이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질 약속 부탁드립니다. 얘기했으니까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다문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생소한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서 교육해서 한국 학교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연구는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주무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효과적인 어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정책들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성이 있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외국 학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고려인 4세 학생들이나 아니면 조선족 자녀들 아니면은 탈북민 자녀들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또는 난민 이런 자녀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관심이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고 질문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4년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와이프랑 여기서 결혼하고 아기 2명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조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에서 다문화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와이프가 한 번이고 장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로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돼서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넘긴 거는 현명한 선택인데요. 네. 저희는 먼저 대통령님을 전에 3년 전에 뵌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취임하셨을 때 그 홍은동 자택에서 그 청와대 떠나시기 전에 저희 아이 큰아들과 그리고 신랑과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문화에서 나온 거에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곧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후에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보시다시피 이제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난민 문제나 무슬림 문제에 대해서 편견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세대가 준비가 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저는 이제 워킹맘인데 저희 회사에서 작은 회사인데 이렇게 좀 제가 일과 가정을 둘 다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큰 회사보다 그런 작은 회사들이 제가 더 워킹맘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작은 회사들, 큰 회사 위주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뭐 가정 친화 기업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기업들도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얘기하시죠. 네.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롯그룹 더크로스 보컬 김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사지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후에도 국가의 활동 지원 제도를 통해 케어를 받고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52시간 근무제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장애인을 케어해주는 활동 보조사 또한 특례 업종에서 배제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하게 됩니다. 하루에 3인 혹은 월 4인의 활동 지원사를 구인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최중증 장애인들은 대소변 처리나 신변 처리가 매우 어려워서 한 명의 활동 보조사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기피 대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중증 장애인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의 수가 워낙에 소수이기 때문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그들을 대변해서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이 특례 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월세보다는 아무래도 내 집 하나 마련을 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그 내 집을 서울에서조차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끔 지금 임기 상황에서도 많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 양도세가 많아서 내놓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 요 보유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들이 자기의 집을 한 채에 가질 수 있게끔 생각하시고 그런 정책을 좀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서 온 중학생 최이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매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부동의 1위입니다. 또한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임금은 남성 7,700만 원, 여성은 4,8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여성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너무 암울합니다. 대통령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님께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더불어서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리고 성적 소수자, 그리고 난민, 이주민 같은 경우에 대통령님께서는 아직 그런 딱히 포용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경우에 차별은 반대하지만 차별은 반대하지만 나는 그거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답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은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종교인 강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한국이 주재하고 있는 동성 커플인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부부 연회에서 초대해서 만찬을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국인과 그리고 자국민과 외국인들 차별 대우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실 것인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 다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들이 여기 와서 취업하는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자영업 하는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법률 쪽 영어도 좀 어려워서 무슨 사건이 제기되거나 하면 어디 가서 도움받을 때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한테도 무슨 사건이 있어서 많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법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 변호사가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만 하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왜 일어났고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알아봐주고 상담을 받아주는 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래도 남편들이 있고 시집이 있고 고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민들은 고향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나 홀로 남한에서 살면서 많이 어렵죠.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지원 단체들이 도와주는 거 있어도 이벤트성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께서 탈북민과 관련한 의견을 또 주신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금 남북 관계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기대해 주세요.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